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금 가격 상승세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벌써 2,100달러까지 가까워졌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일 금요일 기준 금 선물이 하루 만에 무려 2%나 올랐습니다. 예. 일간 2%라는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이고요. 이제는 2,100달러 진입도 목전에 뒀습니다. 종가가 정확하게 2,095.7달러 정도입니다. 예. 마감가 기준 2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 선물 가격이 이렇게 하루 만에 크게 움직인 건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의 굵직한 경제 지표가 2개나 발표된 데 따른 겁니다. 예. 일단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이렇게 2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C 그리고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금 가격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헷갈리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관관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PC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기도 한 지표인데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월비 0.4%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식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오히려 크게 안도를 좀 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또 전년비 상승률도 일부분 좀 완화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으로 전달의 2.9% 상승보다 둔화됐고요. 이 전년비 기준으로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1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또 연초 기업들의 가격 인상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 하락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라는 평가들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미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 시장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좀 다행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부정론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요. 보통 달러화와 금 가격은 반비례 관계를 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금 가격의 상승을 견인한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우선 PC 가격 지수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제조업 PMI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죠? 네, 미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이날 공개가 됐죠. 예. 47.8로 전월비 1.3%포인트 악화되며 16개월 연속 경기 축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연준의 매파 기조가 옅어졌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달러화 약세, 즉 금 가격 강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 가격 2,000달러 초반에 불과했는데 말 그대로 슬금슬금 오르면서 이제 2,100달러까지 오른 거거든요. 상승 촉매제 크게 세 가지나 더 있다고요? 네, 일단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벌써 햇수로는 한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금 시장에는 꽤나 장기적인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실제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22년에서 2023년 근 2년간 매입한 금의 양은 1,000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전체 준비금 대비 금 보유 비중만 살펴봐도 2017년 9.7%에서 2022년 12.9%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시티은행도 주요국들의 이러한 금 선호 추세는 금 선물이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브릭스의 타액 달러화 움직임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브릭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라질과 러시아, 그렇죠.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신흥 경제국들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이 브릭스가 주도하는 탈달러화 움직임이 요즘 꽤나 격동적입니다. 위안화 차관이나 브릭스 브릿지, 즉 브릭스 국가들 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 등의 도입 등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제도들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들이 결국 약달러 현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의 가치가 이전만 못해진다면 반대로 금시장은 일종의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금을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 또 이 브릭스의 타액 달러화 움직임 여기에 마지막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지정학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사실상 아직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104명이 숨지고 예.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좀 벌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 원인이 총격이 아니라고 좀 강하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측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휴전 협상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가격대가 있다면 지지선과 저항선, 이 어느 구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금시장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시하는 기관이나 외신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금선물의 지지선에 대해 2,000달러가 과연 금선물의 저점일지 혹은 2,000달러를 하회하려는 압박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선물의 상방 압력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지배적인 건 부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금선물이 이번 주 지난해 12월 4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죠. 2,152.3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해 또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